네, 5시 51분 되기 한 10초 전쯤입니다. 게시판 좀 잠깐 볼까요? 오늘도 많이들 오셨군요. 네, 주말은 잘들 쉬셨는지 모르겠고요. 지난 주말 동안 물론 프랑스 IS 테러 이후 속보,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영면, 이거 가지고 SNS 굉장히 활발했습니다만, 또 하나 굉장히 공유된 횟수도 많았고요. 논란도 많았고, 그럼 저게 뭘까? 예전에 프락치 망령이 되살아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기 작가인 공지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진보진영 여러 시민단체 활동가들 주변에 정보기관의 프락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운동사에서 특히 학생운동사가 됐건 노동운동사가 됐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움직임 속에서 늘 있어 왔고, 사찰, 미행, 이런 것들 다 경찰들이 해오는 것, 정보기관들이 해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그리고 감쪽같이 자신을 은신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교묘하게 암약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중요한 어떤 조직이나 활동가 그룹, 단체 내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한 도덕적 공격이라거나 이런 마타도어를 흘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게 해서 결국은 그 헛소문의 주인공이 점점점 소외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느끼면서 정황 증거를 통해서 자기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제 쭉 글을 써나간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이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단체 주변에도 그런 게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다가 국민TV에도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TV가 당연히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말하는 것은 맞고요. 국민TV 같은 대안적 독립언론을 추구하는 언론기관, 언론사에도 그런 프락치, 본인이 이제 프락치란 말을 썼는데 끈아풀이건 프락치리건 그게 그거겠죠. 들어와 있다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조합원 분들이건 아니면 국민TV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또는 청취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이제 그런 류의 글들이라는 게 참 심증만 있고 물증이 우선 없다는 점에서 그건 공지영 작가도 글의 들머리 앞부분에서 서술하고 있고요. 자기가 뭘 또 밝히지도 않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글이 한번 올라오면 아니 그럼 내 가까이에서 보던 주변에 누가 프락치란 말인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작가 공지영 씨가 그것을 모르고 썼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대학신문사에서 잠시 같이 일도 한 적이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일로 그 신문사를 먼저 나왔습니다만 같은 단과대학 소속이고 한두 달이 건너 알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를 알아온 축에 속합니다. 박래군 이렇게 유명한 저기들 함께 그래 공지영 씨가 구속 수감된 적도 한번 있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뒷말들이 많다는 것 압니다. 그야말로 공지영 씨야말로 유명인이 치러야 하는 뭐 그런 것들에 더해서 개인 사생활 가지고도 참 아픔이 많고, 또 그게 또 대중들의 입초시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그가 사회적 발언을 할 때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한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뭐 작가 공지영 씨의 사생활에 그런 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난 주말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른바 프락치 개입 암약 가능성, 이 글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다. 한때 학생운동에도 깊숙이 성실하게 운동했고, 기본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그런 그룹에서 이탈한 적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에 대한 호불호를 그의 사상적 지향점과 겹치거나 또는 폄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지영 씨의 그 글이 가져올 파장이 옛날 70, 80년대 뭐 전후 같았으면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극도로 통제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뭐 SNS나 메신저나 이런 통신수단도 아주 지금에 비하면 원시적인 때 아닙니까? 그때는 누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 조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조직은 와해되기 쉽거나 내분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은 각자 통신수단이 훨씬 활발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동시에 그게 양날의 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그러니까 소통의 수단이 활발해짐으로써 오히려 만약에 정보를, 그러니까 안 좋은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간질을 할 요량으로 누가 들어왔다면 그런 문명의 이기, 인터넷의 이기들을 통해서 더 활동 공간을 넓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공지영 씨도 그래서 우려했다시피 자기 이 글이 조직 같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한번 자신과 주변을 잘 돌아보고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직 내에 중요한 어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조직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A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소문을 누군가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문을 들은 사람이 A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이냐? 아니면 누가 날조한 거냐? 차라리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건강하고 그런 프락치들의 이간질 시도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런 점을 좀 말하고 싶었다. 이제 그게 공지영 씨의 충정입니다. 제가 뭐 그것을 좀 길게 언급한 것은 미처 못 읽으셨거나 접하셨을 분도 계셨을 거고, 물론 그 공지영 씨의 글이 기사화돼서 뭐 돌고 있기도 합니다만, 발표도 됐습니다만, 국민TV라고 언급된 겁니다. 제가 공지영 씨에게 따로 국민TV를 특별히 지칭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공지영 씨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대한독립언론의 한 심볼이자 가장 그래도 많은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것이기 때문에 국민TV를 언급했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국민TV의 범주에 무슨 그런 묘한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따로 물었다고 해서 또렷한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시도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것들을 분쇄하는 것 역시 우리끼리의, 꼭 국민TV뿐만 아니라 공지영 씨가 자신의 글에서 언급했던 여러 시민사회 활동단체, 그리고 시국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모임, 이런 것들에서 각자가 아까 A에 대한 무슨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데더라, 그러니까 귀옛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조금 그랬었나?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사람 나도 좀 이런 점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쉬쉬하면서 뒷공무니로만 유통되고 확산되면서 조직의 불신의 그늘이 확 덮쳐버리는 그런 것을 피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실 프락치가 암약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잘 훈련받고 세련된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은 형용사네요. 취소합니다. 잘 훈련받은 프락치라면 웬만해서 꼬리를 잡히게 그렇게 어수룩하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같은 민간인들끼리 누구를 뭐 잡아다가 조사를 하거나 그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럴수록 활발한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어떤 연대의식 이런 것만이 공지영 씨가 우려하고 제기했던 그런 프락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프락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좁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정복경찰이 아니라 사복경찰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국에도 그런 게 아주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 공지영 씨의 글에 대해서 어느 교수께서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영국에서는 실제로 그 프락치가 이렇게 시인을 하고 공개가 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우리와는 상당히 좀 뭐 정보기관의 속성은 어디나 다 비슷하다고 보지만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의 수습하는 자세 이런 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느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영국은 그렇다는데 하면서 뭐 부러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자기가 속해서 활동하는 조직의 순수성과 열정 그리고 진실을 향한 몸부림 이런 것들을 스스로 보호할 당연한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 국민 TV에 프락치가 뭐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몇 분이서 해주셨는데 아마 그 공지영 씨의 글에 관한 우려를 담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오동팔님이 마침 그걸 올려주셨네요. 이거는 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공지영 씨 글 전문이 아니고 공지영 씨의 글을 기사화한 기사를 올려주셨군요. 살수차,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살수차 제작 회사의 전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 어떤 청취자분께서, 야, 이거는 살수차가 아니라 살인차 아니냐, 살인도구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정확합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시위군중에게 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마 고안하고 도입해낸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처음으로 사용한 걸 겁니다. 물대포라는 게. 지금 뭐 물론 국내에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도 원래 최초로 고안하고 사용했던 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대한다는 건지는 뭐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자국민, 시위 중인 자국민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처부수여야 할 적이죠, 적. 근데 민간인에게 뭐 총을 발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가자 지구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 속에 디귿자로 완전히 봉쇄되어 있고 디귿자 나머지 한쪽 열려있는 그쪽은 바로 해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 대한 생사여탈권은 항상 이스라엘이 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자 지구 그 어느 소년이 아주 조그만 소년이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유명한 사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리고 민간인들을 집회하거나 모여있으면 거기다 일단 해산명령하면서 쏘는 게 물대포입니다. 그리고 불응하거나 그쪽에서 응전이 되면, 대응 행위가 오면 거기에 이제 총격을 가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물대포, 살수차, 이거는 시위 대처 도구라기보다는 분명히 인명살상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서도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 그리고 실제 경찰청 장비 도입 그 분류에도 보면 위험한 기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위 진압 도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상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쓴 거고 그나마 준칙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사용했다. 이 점에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NULL 혹은 NULL은 컴퓨터 용어로 값이 없다는 뜻인데 보통 널로 읽습니다. 아까
청취자 질문을 경제뉴스 코너에서 하면서 그랬군요. 나 널 컴퓨터 용어로 값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왜 이런 게 뜨나 했어요. 뭐 아주 많은 말들이 있고 뭐 이강윤 이사의 무슨 뭐 급여 급여가 아니죠. 저는 여기 직원이 아니니까 4대 보험 이런 것도 없고 무슨 뭐 출연료 이런 것들을 어느 뭐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쓴 것을 올렸는데 그게 이사 김정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누가 재인용해서 올려놨는데 취재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군요. 이 중에 맞는 것은 딱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실 무근입니다. 저한테 몇 분이 물으셨네요. 이게 사실이냐고? 명백히 답변 드리죠. 사실이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뭐 많이 와주셔서 얘기하고 좋습니다. 네. 국민TV 흔들어 제끼는 프락치들이 분명 있는 게 틀림없나 봐요. 야누스의 가면을 쓴 채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공지영 씨 글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공지영 씨가 언급한 건 국민TV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람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런 흉흉한 소리 들으면 다 반응은 비슷하겠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지영 씨도 아주 충정 어리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를 조금 감안해서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그 글을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김 시대의 한 페이지 참 오래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지영표님. 이게 아마 제 기억에 이게 제가 기자 되기 직전 아니면 그 전 무렵인 것 같은데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던 무슨 대회 민주화 촉구 그런 대회에 민추협 공동의장 자격이었을까요? 이때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그때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그 한복 두루마기 차림으로 많이들 참석을 했기 때문에 꼭 고려대 집회인지 어딘지는 잘 알 수 없는데요. 오케이 마리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올렸던 트윗 2014년 7월 15일 작년이네요. 작년 여름에 올린 트윗 하나를 올려주셨네요. 김무성 의원은 친박, 비박 사이에서 줄타기나 하지 말고 1년 이상 입원 중인 아버님 병문안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요. 예. 2014년 7월 15일이면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또는 직전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부터니까요. 아마 막 당대표 된 직후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셨군요. 김현철 씨가 뭐 정치에 오래전부터 뜻이 있었고 또 뭐 자기 아버지 재임 중에는 뭐 소통령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새누리당을 통해서도 정치에 한번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제가 알기로만 드러난 것만 2번 내지 3번 공개적인 게 있었고 그때마다 좌절됐고 또 아버지 김영삼 뭐 이제 영면에 드셨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 특히나 애착이 많았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계에 입문시키려고 좀 애를 썼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고 할 때 좀 소원해졌다. 그런 얘기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항처럼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상도동계 후예들하고의 화합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한 상징으로 김현철 씨에게 뭔가 좀 역할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뭐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공천을 줘서 뭘 하자 또는 뭐 그럴듯한 당직을 하나 부여하자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뭐 성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김무성 의원한테 작년에도 이렇게 대놓고 아주 그냥 면박을 주는 말을 했었군요. 네. 병문안이라 와라. 그런데 지금 상가에 갔더니 저 김무성 대표는 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다.
정치적 장자다 또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뭐 김현철 차남하고 얘기가 많이 다르네요. 어르민님이 그러셨군요. 살수차가 아니라 살인차다. 새누리당과 경찰은 백남기 열사께 진정성 있게 사죄하라.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 뭐 열사라고 부르는 건 조금 가족분들이 들으면 상심하시겠습니다만 상태는 대단히 안 좋다. 대단히 안 좋다는 말이 무엇을 애둘러 표현하는 건지는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30분 늦춰진 거 미처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미처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헷갈리시진 않았나 싶고요. 예, 이 조화는 누구 어디 뭐 김영삼 대통령 그 관련 조화인지 아닌지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군요. 아주 젊었을 때 김상현 씨, 뭐 후농이라고 그러죠. 후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고 뒤후자에 농사농자 쓰는 후농 김상현 씨. 한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택연금 대고 했을 때 후농이 후광 김대중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아주 젊었을 때 사진 이런 걸 다 어디서 찾으셨는지 참 대단합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에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에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6시 13분 들어왔습니다. 12분가량 남았네요. 오늘 행간은 특별한 그 컬럼이나 기사를 고르진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방송 그리고 오늘 모든 신문들도 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라는 문패를 달아서 대대적인 특집을 냈습니다. 당연히 그런 특집으로 예우받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조금의 이론이 없습니다. 5시에 시작되는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양김은 우리가 양김을 떼놓고 박정희까지 묶어서 말해도 되겠네요. 박정희, 양김. 한국의 민주화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양김을 거치지 않고서는 민주화라는 마당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 두 사람만이 민주화를 이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박정희 유신 독재를 와해시키는 과정에 양김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6 직전 10월 15일 날 부산대학교, 국립부산대학교에서 성명서와 함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근 도시 마산으로 번졌고 이른바 부마항쟁이 됐습니다. 부마항쟁은 부산 출신인 김영삼 의원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의원직 제명, 그거에 항의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 한 사람인 김영삼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고
김영삼 의원에 내려진 의원직 제명 조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린 폭거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그 시위를 겨우겨우 위수령 수준으로 강제 진압하면서 겨우겨우 수습하고 10월 26일 문제의 그날 밤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등등과 술 시중을 두는 두 젊은 여성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궁정동 안가 궁정동은 지금 조그만 공원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7궁이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청와대 앞에 분수대 청와대를 바라보고 분수대 왼쪽에 있는 지금은 공원으로 바뀐 곳이 그 궁정동 안가터입니다. 거기에서 주연 술자리를 갔다가 그만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발사한 총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망합니다. 그게 10월 26일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성명서가 뿌려지고 시위에 들어간 지 딱 열 하루 만입니다. 자, 그렇게 박정희 체제가 종식되는데 양김 씨는 혁혁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오래 가지 못했고 87년 두 사람은 6월 민주화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7년 12월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서로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하다가 그만 노태우 당시 민자당 맞지요? 민정당 후보에게 집니다. 후보 단일화라는 말이 우리 현대사에서 위력을 갖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운동권은 친 YS, 친 DJ로 좀 나뉘어지다가 90년 3당 합당으로 정말 뜻밖의 YS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거 거느리고 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야합에 들어갑니다. 그게 김종필, 노태우, 김영삼의 합당인 3당 합당이자 거대 보수 여당의 탄생이고 그 뒤로 호남을 고립화한 대단히 기형적인 정치판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YS 본인은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로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내가 집권에 성공했고 집권에 성공한 후 취한 몇몇 개혁적 조치들을 통해서 내가 감행했던 3당 합당이 3당 야합이 아니라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끝까지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이루어진 빛나는 개혁 조치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다는 것, 그리고 오랜 야권 투사가 집권했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구속. 누구도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쉽사리 그렇게 될까? 왜? 그들의 철권 통지가 그렇게 엄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회 해체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회 해체 시도라고 합니다. 시도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군 내의 무슨 황태자처럼 움직이던 하나회는 변질된 채 아직도 일부 온존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회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해체 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금융실명제, 중앙청을 철거하고 한 것은 가지고 또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상징적으로도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애썼습니다. 그런데 IMF와 함께 IMF를 최대의 잘못, 과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컸지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통 분담해서 이겨는 냈는데 아직까지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3당 합당, 3당 야합으로 인해서 기형화되고 왜곡화된 우리 정치 지형입니다. 정치 현실입니다. 그 뒤로 안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불질러졌던 지역 감정은 3당 합당, 3당 야합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고 구조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3당 합당이 남긴 최악의 결과이자 오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당 합당, 3당 야합의 체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당명은 계속 바꿔왔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른바 민주정부, 진보계열 정부가 2번 집권을 했지만 정권을 넘겨주고 난 뒤로는 다시 그 3당 합당의 공고한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퇴임 이후에 한참 있다가 어느 한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제기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론입니다. 뭐 론자를 이제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뭐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추인된 바는 아니니까 론자를 그냥 붙여두지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고, 안 그래도 기울어질 소지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기울게 만든 것, 그리고 더 이상 반듯하게 복원시킬 수 없게 구조화시켜버린 건 3당 합당과 그 이후 쭉 이어진 일련의 조치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이뤄냈던 많은 업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과 IMF, 그러니까 취임 전에 3당 합당, 취임 이후에 IMF, 이 두 가지 때문에 결정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죽은 자식 무어 만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거나 안타까워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아직도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생긴 본질적인 문제점, 왜곡됐던 점을 누구 하나 제대로 개혁하거나 바로잡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양김 시대 이후 절대적 카리스마 파워를 갖고 있는 정치가를 배출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두 걸출한 지도자가 집권은 했습니다만 3당 합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지형을 바로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놔둘 수는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과 함께 그가 남겼던 과오도 바로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한때나마 그와 같이 민주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던 세력들이 그의 잘못을 대신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뭉쳐야 한다는 것, 이것은 아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일치된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있는 후배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깨어있는 국민만이 깨어있는 정치, 상식적인 정치,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5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존 바에스의 도나도나 들으면서 작별하죠. 저항적인 포크 가수 존 바에스입니다.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